이제 높임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교과서 82페이지에 있는 사파들을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높임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보죠.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쁘십니다.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어떻습니까? 예쁘다에다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를 이용했고요. 그죠? 니다라고 해서 상대 높임법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쁘다라는 것의 주체는 누구죠? 누가 예쁜 겁니까? 고객님이 예쁘십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품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높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주체 높임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다에다가 시가 들어가고요. 상대 높임 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잘못했죠. 어떻게 고쳐야지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고객님, 이 제품이 상대 높임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나친 높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좀 서비스가 중요하게 되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 손님이 왕이 되는 상황에서 손님을 높이려는 상황, 그런 의도가 너무 지나치게 확장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손님, 주문하신 음식이 나오셨습니다. 볼까요? 주문하신 음식이 높임이 두 군데 사용됐죠. 주문하신, 나오셨습니다. 하나는 괜찮아요. 왜요? 뭐가 맞는 거죠? 주문하시는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손님을 높이려고 했고 손님이 주문한 거니까 높여서 주문하신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오다의 주체는 누구죠? 손님이 나온 게 아니라 음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는 좋지 않아요. 손님 주문하신 음식이 나왔습니다. 계산하실 금액은 5,300원이십니다. 아니죠. 계산은 손님이 하시지만 금액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죠. 무엇을요? 재화를요, 서비스를요, 물건들을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샀을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사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산다고 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태도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아마 선생님께 뭔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학생이고요. 뭐 특별하게 높일 것이 없죠. 하지만 그 물어보는 행위를 대상이 되는 선생님은 높여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물어보다는요, 특수어휘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뭘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쭈다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객체 높임이니까 혹시 여기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말입니다만 혹시 선생님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예, 부사격 조사를 써서 깨를 사용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부르고 선생님께 뭐라고요? 여쭤볼 것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세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뭔가 네, 학급 회의 상황이네요. 뭔가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아마 앞에 나와 있는 걸로 보니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 뭐 반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한번 말해봐.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예, 말해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격식체, 뭔가 사적인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무슨 높임을 잘못 사용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 높임을 잘못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뭔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공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로 제대로 바로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글씨가. 이번에는 준호 군이, 뭐 준호 학생이 어떻게 해요? 회의니까 합주체를 쓸까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격식체를 사용해야 되겠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거리감을 갖게 하면서 가장 높임, 존중을 쓰는 아주 높임의 합쇼체,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높임 표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론 높임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당황한 친구들도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때도 우리가 어미라는 것이 자꾸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용언의 활용,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용언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활용을 하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용언의 활용. 그래요. 서로 앞뒤가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과연 용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해 봐야겠죠. 동학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동학이, 밥, 이러한 단어들은 어느 문장에 쓰인다라고 해서 그 형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동학이가 목적어 자리에 가도 동학이를, 쟤는 동학이다 라고 해서 동학이라는 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밥이 탔다, 밥이 맛있다, 밥을 먹었다, 밥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가나 을 같은 경우는 모양이 살짝 변하기는 하죠. 그죠? 밥을 먹었다, 과자를 먹었다. 하지만 이거는 별개의 단어라기보다는요. 어떤 겁니까?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살짝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 문장에서 먹었다에 해당하는 이 동사의 경우에는 문장에 쓰일 때마다 그대로 먹다로 쓰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나요? 자, 먹다라는 기본형이 있는데요. 어떻게 바뀌죠?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이런 형태로 자꾸 변화해서 실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변하게 되는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활용을 하는 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 용언에는 동사와 예쁘다, 착하다와 같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이다.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을 때 이 뒤에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변하는 분들 다, 고, 은이, 어서, 어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미. 그리고 앞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먹다 말고 그러면 가다라는 동사로 한번 해볼까요? 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가라. 뭐가 어간일까요? 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변하는 것들이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오른쪽 예문을 한번 보죠. 할아버지께서 도서관에 도착하셨겠구나. 어디까지가 어간이겠습니까? 바꿔보세요. 도착하다, 도착하고, 도착하셨겠구나, 도착하였겠구나, 도착하셨다, 도착했다. 자, 어디까지가 변하고, 어디까지가 안 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착하다까지. 여기까지가 어간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어떤 단어, 특히 이제 이 용언의 기본형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어간에다가 다라는 종결어미를 갖다 붙인 형태인데요. 도착하다가 기본형이 되겠죠. 거기서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착하다라는 기본형에서 다를 떼어낸 대목. 이것을 갖다 우리가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쉬었겠구나는 모두 어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죠.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어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어미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말은 어미가 굉장히 발달한 단어예요. 어떤 어미를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저번 시간에 봤었죠. 명령, 평서, 종결, 감탄, 의문 다 변합니다. 자, 이 어미는요. 자, 먼저 큰 분류로 따져봤을 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어말어미는 어떠한 것이든 항상 쓰이고요. 선어말어미는 쓰일 때도 있고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말어미는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어절의 끝에 오는 것, 이것을 어말어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어말어미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선자죠. 먼저 오는 것을 선어말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말어미는 반드시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어말어미는 반드시 하나만 나오고요. 선어말어미는 보통 0개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착하셨겠구나를 한번 다시 보죠. 자, 어간과 어미를 나누었죠. 자, 여기서 시 얻겠구나가 어미인데요. 여기에서 어말어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맨 끝에만 있는 나 하나? 아니요. 뭐가 되겠습니까? 구나. 이 구나가 일단 여러분 이 감탄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냥 평범하게 끝나면요. 도착하셨겠다로 끝나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어미라고요? 그러면요, 위치에 따라서 나눈다면은 어말 어미에 해당하겠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요, 무엇에 해당하겠습니까? 예, 바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어말 어미가 있는데요. 이 선어말 어미는요, 기본적으로 자, 어떤 것들을 표현하냐면요, 높임과 시제를 표현합니다. 자, 선어말 어미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높임과 시제. 여러분 아시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제는요, 현재, 과거, 미래와 관련된 것들이 이 바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착하셨겠구나에서요. 자, 높임에 해당하는 어미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이 시 선어말 어미 가운데서 높임을 실현한 거죠. 자, 그 다음 엇겟이 있는데요. 엇겟은 나눌 수 있나요? 빼보세요. 어떻게 해요? 도착하시었구나. 도착하시겠구나. 별도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요. 여기서 엇은 어떠한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죠. 예전에 일어났다라는 시제를 표현하고 있죠. 과거 시제. 겟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표현하는 이 어미로 사용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겟이 가끔은 조금 의미를 조금 더해서 추측의 그런 의미까지도 표현해 주기도 한답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제와 연관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뭐라고요?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 어미인 구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문장을 끝내는, 종결시키는, 특히 그것도 감탄의 의미로 종결시키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봤는데 선어말 어미는 높임과 시제의 어떤 선어말 어미들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서 종결 어미, 지금 확인했죠? 비종결 어미도 있습니다. 비종결 어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둘로 나누어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뭔가 그 성질을 전환시키는 형태의 어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공부하기가 즐겁고 영수는 착한 학생이다. 의미상으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어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문장을 그냥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즐겁다죠. 선어말 어미는 없고요. 어말 어미만 있습니다. 어말 어미가 뭡니까? 고가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장을 끝을 냈나요? 끝을 내지 않았나요? 뒤에 내용이 더 연결되게 만들었죠? 이것을 바로 연결어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공부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원래 기본형은요, 공부하다였겠죠. 공부하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였을 텐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공부하다라는 행동이 뭔가 명사처럼 쓰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마치 영어의 동명사나 투부정사처럼요. 그래서 뒤에 공부하기라는 어미를 붙여서, 자, 뭐처럼 만들어졌습니까? 명사처럼 만들어졌어요. 명사형, 성질로 바꾸어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먹음, 높음, 높임, 기, 이런 것들이 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착한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사용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깊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니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정리함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간에 변하는 어미가 붙어서 활용된다는 것으로 배웠죠. 그죠? 자, 이 어미는 먼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어말 어미는 어절의 끝에, 선어말 어미는 그 앞에 나오는데 안 나오거나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기본적으로 높임이나 시제를 표현하는 어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어말 어미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끝내는 종결 어미와 문장을 끝내지 않는 비종결 어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종결어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 이런 식의 문장의 그 서법을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비종결 어미는요, 다시 둘로 나누어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화해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공부가 끝났을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한번 그렇게 그려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크게 돕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